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전국에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충청권에도 내일까지 최대 180mm의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대전과 세종, 충남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와 강풍이 예보돼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대전 갑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소영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대전 갑천 다리 위에 나와 있습니다. 대전은 오후부터 빗줄기가 굵어졌는데요. 오후 4시를 기해 대전과 세종, 충남 전역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예산과 태안, 당진 등 충남 7개 시군에 강풍주의보가, 서해 중부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오후 7시까지 내린 비의 양은 보령 74.5, 청양 70.5, 공주 56, 세종 30.5, 대전 16.8mm 등입니다. 특히 청양에선 오후 6시 50분쯤 시간당 28.5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세종시는 침수가 우려되는 안산천 하상도로와 둔치주차장 2곳, 하천변 7곳 등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지는 만큼 산사태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오전 8시를 기해 전국 산사태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했습니다. 크고 작은 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충남 소방본부에는 강풍에 간판이 떨어지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 50여 건의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까지 세종과 충남 북부에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 오겠고 대전과 충남 남부에는 50에서 150mm, 많은 곳 180mm 이상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짧은 시간에 강한 강수가 내리면서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는 하천과 지하차도 주변 접근은 피하는 등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충남도는 오늘 개막 예정이었던 축제를 전면 취소했고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는 비상근무 1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갑천변에서 TJB 김소영입니다. 서구청 비서실장 게이트 의혹에 대한 TJB의 연속 보도 순서입니다. 오늘 대전 서구의회에선 비리 의혹에 대한 구정 질의가 열렸는데 몰랐다며 책임을 회피한 서철모 서구청장에 대한 매서운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서 청장은 자신의 법적 문제가 드러난다면 불출마까지도 생각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전현직 공무원들의 검찰 송치 후 정치권으로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서구청 비서실장 게이트. 서구의회 구정질의에선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그동안 서철모 청장이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며 자신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구 의원들은 단순한 행정착오로 보기엔 반복성과 지속성이 명확하고 특정 업체의 과도한 수주 현상을 2년 전 의회가 지적했음에도 구청이 이를 가볍게 여겨 문제가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경고를 무시한 대가는 전현직 공무원을 포함한 비리 관련자의 무더기 검찰 송치, 무너진 국민의 신뢰, 비리의 온상으로 이에 서철모 청장은 매년 2,000건이 넘는 수의 계약에 대해 구청장이 다 알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단체장인 자신에게 오는 온갖 민원은 비서실장을 통해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의혹을 받게 돼 대단히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저한테 오는 많은 민원들에 대해서는 비서실장을 통해서 해당 부서에 전달해서 문제없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보라는 이런 정도의 연계 역할을 저는 주문했었는데 어쨌든 의혹을 받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비서실이 비리의 온상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구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비서실장 자리에 공모직위제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서실장도 공모직위제를 검토하고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와 계약부서, 감사부서 중심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법 위반이 확정될 경우 스스로 직을 내려놓겠냐는 의원들의 질문에도 서 청장은 본인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진다면 책임지고 불출마까지 생각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서구의회는 전현직 공무원 등 모두 19명이 송치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비리 의혹을 진상규명해야 한다며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5명의 위원을 선임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아산에서 50대 차터리범이
형사들이 탄 차량을 털어보려 시도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사이드미러가 펴져 있는 걸 보고 문을 열었는데 차 안에는 자신을 검거하기 위해 3시간째 잠복하고 있던 형사들이 있었습니다. 조영준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골목길 한편에 세워진 승합차로 다가갑니다. 차 문을 열더니 무언가를 보고 그대로 얼어붙습니다. 이 남성,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노린 차량 털이범인데 범행 대상으로 삼은 차 안에는 건장한 형사 3명이 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50대 용의자 A씨의 신상을 특정하고 거주지 근처에서 3시간 전부터 잠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용의자 같다라고 이제 얘기하던 차에 용의자가 저희 잠복 차량을 문을 이렇게 열었던 거죠. 이 사실을 모르는 A씨는 사이드미러가 펴져 있는 승합차를 보고 문이 열려 있을 거라 판단해 형사들이 잠복한 차량을 스스로 찾아간 겁니다. 왜 여느냐? 그러니까 친구가 제 차인 줄 알았어요. 답변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는데 저 누구다? 라고 하니까 체포영장 제시해서 검거를 한 거죠. 차량 상습 절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하다 지난 3월 20일 출소한 A씨. 이후에도 3개월여간 아산 일대에서 12차례에 걸쳐 200만 원 넘는 금은품 등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지난 11일 구속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사이드미러 등이 펴져 있는 차량들은 범행의 대상이 되기 쉽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당진시 고대면 대한전선 당진 공장에서 4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전압 테스트를 위한 기둥 설치 작업 중 구조물에 깔려 숨졌습니다. 40대 A씨는 크레인으로 연결한 기둥 장치를 들어올려 옆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줄이 끊어지면서 주변에 있던 작업용 철제 틀에 깔려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현장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파악하는 한편 노동당국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즌 공격수 천성훈 선수가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9월 강남의 한 호텔에서 천성훈 선수에게 한 여성이 성폭행 피해를 받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천 씨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천성훈 선수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상대방을 공갈미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할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한 가운데 충청권 인사들도 위원회 이름을 올리며 지역의 목소리를 보태고 있는데요. 주요 현안들을 국정과제에 반영시키기 위한 지자체들의 치열한 국정과제 전쟁도 본격적인 막을 올렸습니다. 서울지사에서 이재곤 기자입니다.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세우게 될 국정기획위원회는 현재 서울과 세종에서 업무 보고가 한창입니다. 충청권에선 조승래 의원이 대변인과 기획분과를 맡았고 황정아 의원과 대전 출신인 주영철 전 경제보좌관이 과학기술 정보를 다루게 될 경제 2분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홍성국 전 의원이 경제 1분과, 조상호 전 세종부시장이 정치행정분과에 합류했습니다. 현안, 그다음에 공약 이행 계획, 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 이런 내용으로 다루어질 것입니다. 공약별 현장 방문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고 쟁점 및 국민 체감 과제 등이 확정된 후에 또 추진할 생각입니다. 100대 국정과제 전쟁이 시작됐는데 대전에선 대전 충남 행정통합,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철도 지하화, 광역급행철도인 CTX 추진이 우선순위입니다. 충남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특별법, 국방클러스터, 태안울진 동서횡단철도 반영을 요구합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과 정부 중요부처 이전, 세종 도심지 통과 광역급행철도 등을 제시했습니다. 문제는 사업 대부분이 장기 정책이라 당장 추진력을 갖기 쉽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국정기획위에서는 지금 가장 급한 것부터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결국은 예산 아니겠어요? 충청 지역만을 위한 그런 아주 구체적인 선물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 아마 내놓기는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현안부터 챙겨야 하는데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지무실 완성 시기를 이번에 최소 2030년 이내로 확정받아야 합니다. 해양수산부 이전도 다루게 되는데 대통령 공약인 만큼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선점해야 하지만 충청권에서는 아직 관심도나 추진력이 부족합니다. 에너지 고속도로, 국가 재생에너지 사업, 국가 AI 컴퓨팅 센터 위치에 더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TJEB 이재곤입니다. 서해 가로림만 해풍과 비옥한 땅이 길러낸 서산의 여름 특산물들이 본격 출하되고 있습니다. 포슬포슬한 식감과 단맛을 자랑하는 팔봉산 감자와 뛰어난 항암 효과와 깊은 향을 자랑하는 육종 마늘이 전국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김상기 기자입니다. 서산 팔봉산 자락 감자밭. 트랙터가 지나간 자리엔 갈라진 흙 속에서 주먹만한 감자가 연이어 모습을 드러냅니다. 빠른 손놀림과 함께 박스마다 순식간에 묵직한 감자로 가득 찹니다. 팔봉산의 청정 사질토와 가로림만의 해풍 덕에 팔봉 감자는 당도가 높고 식감이 부드럽습니다. 감자가 구형이 동그랗게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육질이 단단하고 또 그러면서 포실포실한 감자로서 맛에서 단맛과 그다음에 저장성이 아주 뛰어난 감자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 감자 브랜드 대상을 여러 차례 받을 만큼 품질을 인정받아 매년 출하와 동시에 완판 행진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쪄내는 그 포슬포슬한 맛있는 감자를 맛있게 오시면 많이 이렇게 드실 수 있고 무료로 드실 수 있고 또 저렴하게 사가실 수도 있습니다. 27일부터는 해미읍성에서 육종 마늘 축제도 열립니다. 알이 굵고 향이 진한 서산 육종 마늘은 우수한 저장성과 항암 효과로 인기가 높습니다. 현장에선 시중보다 저렴한 마늘 구입과 마늘 커피 같은 이색 먹거리도 맛볼 수 있습니다. 팔봉산 감자를 비롯한 우리 서산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또 외부 소비를 유도해서 실질적인 소득 증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자 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서해 해풍과 비옥한 땅이 빚어낸 서산의 특산품. 맛과 건강, 지역 경제를 든든히 지켜주고 있습니다. TJB 김상기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지역에서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가 잇따라 열립니다. 생명의 본질을 담아낸 신중덕 작가의 회화전부터 올해로 국내 초연 20주년을 맞은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까지 주말에 즐길 만한 문화와 소식을 조혜원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캔버스 위를 가득 메운 유려한 선과 다채로운 색감이 생명의 본질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꽃과 나무, 인간 신체 등 자연 속 생명의 아름다움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지역 원로 작가이지만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신중덕 작가의 작품으로 특히 그의 작품에는 모과가 자주 등장하는데 자연물을 주제로 그 의미를 찾는 작업을 줄곧 진행해 왔습니다. 모양이 그 안에서 모든 모과의 만남이나 흩어져서 다시 뭉쳐지는 그런 모습에서 생명성의 흔적, 그 생물 형태적 이미지가 갖고 있는 생명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전 이육로 미술관은 신중덕 작가의 생명을 주제로 한 다양한 추상회화 작품 40여 점을 오는 8월 24일까지 선보입니다. 추상미술에 그 조예가 깊은 이육로 선생님처럼 이 신중덕 선생님은 추상미술에 전문적으로 오랫동안 발표를 해왔고 작업에 임해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육로 선생님을 정신을 잇는 그런 그 전시회가 될 거라고 저는. 인간 내면의 선과 악을 주제로 웅장한 음악과 강렬한 드라마가 어우러진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가 20주년 기념 공연으로 대전 예술의 전당 무대에 오릅니다. 신성록, 최재림, 김성철 등 화려한 캐스팅으로 화제를 모으며 오늘부터 오는 29일까지 진행됩니다.
베스트셀러 소설을 무대로 옮긴 뮤직 드라마 불편한 편의점이 내일 서산시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선보입니다. 서울 청파동의 작은 편의점을 배경으로 과거의 기억을 잊은 노숙자와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하며 따뜻한 위로와 감동을 선사합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대전 농협과 NH농협캐피탈은 한마음 농촌 일손 돕기 집중 지원의 날을 정해 고령화와 농촌 인구 감소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 돕기를 진행했습니다. 행사에는 대전 관내 농협 조합장과 임직원, 대전 농협 여성단체 등 봉사자 100여 명이 참여했으며 대전과 논산 등 3개 지역 농가에 투입돼 수확이 끝난 딸기 하우스 내 묘목 정리 작업 등을 실시했습니다. 부여군은 다음 달 4일부터 3일간 국남지 일원에서 제23회 부여 서동 연꽃 축제를 개최합니다. 올해 축제는 연꽃 같은 그대와 아름다운 사랑을 이라는 주제로 1000만 송이 연꽃을 중심으로 한 생태문화 콘텐츠를 비롯해 서동과 선화의 사랑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으로 접목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낮 시간뿐 아니라 밤 시간에도 주요 동선에는 청사초롱과 연화 등이 장식되고 LED 파노라마 조명과 포토존뿐 아니라 매일 밤 국남지 수상 무대에서 불꽃놀이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과 무창포 해수욕장이 여름 개장을 앞두고 진행한 수질 검사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두 곳 해수욕장의 5개 지점 시료를 검사한 결과 장구균과 대장균이 모두 기준치 이내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보령시는 운영 기간에도 정기 수질 검사를 이어가 안전한 해수욕 환경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대천해수욕장은 다음 달 5일, 무창포해수욕장은 12일 각각 개장합니다. 충남도가 소설가이자 독립운동가인 시문의 대표작 상록수 친필 원고를 도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원고는 시문 연재본과 일부 내용이 달라 시문이 직접 쓴 촉으로 추정되며 조선중앙일보 로고가 남아있어 사료적 가치가 크다는 평가입니다. 원고는 당진시 송화읍 시문기념관에 보관 중입니다. 대전시가 실시한 민선 8기 3주년 시민투표에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착공이 최고의 시정 뉴스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투표에는 총 2,035명이 참여했고 2위는 꿈씨 패밀리 인기몰이, 3위는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 개장, 4위는 대전 영시축제가 차지했습니다. 대전시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후반기에도 우주, 바이오 등 6대 전략산업 추진과 도시 정체성 강화 등 시민 체감형 정책 추진에 집중할 계획입니다.